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원근 교수입니다. 자, 공학 시뮬레이션 챕터 7, 7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장에서 배울 내용은 정말 쉬운 내용이에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에서 한 번쯤은 다 다뤄봤고 들어봤을 그런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잠깐 쉬어가는 주, 네, 정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지요. 네, 오늘 배울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이 매트랩에서 이 서로 다른 데이터형을 하나의 변수로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걸 한 개로 대표로 나타내는 이런 방법인데 매트랩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셀 어레이라는 또 셀 배열이라고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스트럭처 구조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구조체는 아마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제고요. 네,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먼저 그 셀 어레이, 셀 배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자, 이 셀 배열은요, 서로 다른 타입을 가지는 데이터들을 배열의 형태로 저장한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2 곱하기 2 배열이 있다면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죠. 네, 숫자. 그런데 이 셀 배열은요, 여기 숫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문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 여기 다른 배열이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배열 안에 구성 요소에 뭐든지 매트랩에서 허용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들어가서 하나의 큰 배열로 묶어주는 것. 이게 이제 셀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아래 예를 보시면요. 2 곱하기 2 셀 배열을 나타낸 것인데요. 행으로 두 개 행이 있고 열로도 두 개 열이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2 셀 배열입니다. 자, 이 네모로 나타낸 이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셀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CEL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게 다 셀이에요. 이 안에는 그럼 뭐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스칼라, 숫자라든가 문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벡터도 들어갈 수 있고 배열도 들어갈 수 있고 문자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매트랩에서 허용하는 모든 데이터형이 이 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2 곱하기 셀 별인데 여기 38이라는 하나의 숫자가 들어갔죠. 여기에는 문자 열이 들어갔습니다. 셀이라는 문자. 그리고 여긴 좀 뒤에가 어, 좀 오리타가 났는데요. 이런 배열도 어레이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글자 한 글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뭐든지 들어가는 것을 셀이라고 하고요. 그런 공간을요. 그런 셀을 배열 형태로 묶어 놓은 걸 셀 배열이라고 합니다. 네, 쉽죠? 네. 숫자 대신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배열에서요. 자, 그럼 이런 셀 배열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 중괄호를 사용해서 묶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 노란색으로 된 부분 보시죠. 자, C 어레이라는 이런 그 배열 이름이에요. 그냥 이건 아무렇게나 해주면 됩니다. 그냥 이름이니까요. 내가 원하는 변수명이죠. 변수 이름을 하고요. 이거 보시면 돼요. 괄호. 이 괄호가 예, 끝에도 보면 예, 이런 괄호로 묶어졌죠. 이런 괄호만 사용하면 돼요. 자, 우리 일반 배열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배열이 있으면 이렇게 썼었죠. 1, 2, 땡땡, 3, 4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 배열이에요. 이건 그냥 일반 배열인데 또는 행렬이죠. 일반 행렬인데 우리가 이걸 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좀 똑같이 A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C라고 앞에 붙이겠습니다. 이런 변수를 하게 되면요. 이 괄호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괄호를 쓰고 뭐 1, 2, 땡땡, 3, 4 이러면 이거는 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셀. 그럼 뭐가 다르냐? 여기 1, 2, 3, 4 대신에 예를 들어서 4 자리에 4 대신에 이런 식으로 뭐 K 이런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뭐 K 이런 식으로 문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그냥 2가 아니라 나 여기 1, 2 이런 어레이를 넣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들어가게 할 수 만들려면은 이 괄호, 중괄호를 써라. 예, 이거죠. 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끝났어요. 예, 다 됐습니다. 셀별 다 배웠어요. 왜 다 배웠다고 하냐면 나머지 사용법은 일반 배열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예제를 보시죠. 자, 좀 지우고요. 자 여기 노란색 부분 보시죠. 자 C 어레이는 1, 2, 12죠. 12라는 숫자, 그리고 A, B, C, D, F라는 문자열, 그리고 여기 이제 행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2, 8, 5라는 배열, 네, 그리고 여기는 또 2 곱하기 2 행렬까지 들어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입력했을 때 이제 실행 화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자, 이거는 이제 매트랩 화면이에요. 네. 매트랩에서 우리가 셀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어떤 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옥타브에서 하면은 조금 다른 화면이 나올 거예요. 네, 뭐 잘못된 게 아니고 표시되는 모양만 약간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옥타브에서 혹시 실행을 하시면 이 매트랩 화면과는 약간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C 어레이라는 셀을 만들었는데 이게 작업 공간에서 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예, 이렇게 2 곱하기 셀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셀을 만들다 보면 내가 셀이 어떤 셀이 어떤 크기지? 뭐 이렇게 좀 혼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 셀 플롯이라는 명령, 셀 플롯이라고 하고 이 괄호 안에 셀 이름, 네, 이 경우는 C 어레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땡땡하고 CLLPLOT. 예, 셀을 플롯이라는 게 글이라는 뜻이죠. 셀을 그려봐라. 여기다 셀 이름 해주면 돼요. 셀 배열 이름이죠. 셀 배열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면 그 셀의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크게 바깥쪽에 있는 제일 큰 게 셀이니까 셀이 2 곱하기 2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자리에는 12라는 즉 이 자리가 이제 1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2행 1열 1 자리가 되겠죠. 여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갖는 어레이구나. 그리고 1, 2 자리 여기는 보니까 A, B, C, D, E, F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보니까 어떤 배열, 2 곱하기 2 배열이 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셀 플롯이에요. 자, 근데 이 셀 플롯은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옥타브에서는 아직 그 구현이 안 됐다고 나옵니다. 네, 이제 차차 이제 구현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옥타브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와 이제 비슷한 게 방금은 그림으로 나왔는데 셀 배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나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면 셀 disp라는 명령을 쓰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셀 disp, 그러니까 셀을 디스플레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셀 이름 이렇게 써주면요. 셀 어레이의 1,1 자리에는 12가 들어있고 2,1 자리에는 285라는 게 들어있고요. 1,2 자리에는 ABCDF, 2 자리에는 이런 게 들어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안에 내용까지 볼 수가 있는 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셀 disp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은 어떻게 만드느냐? 뭐 앞에서 이렇게 쭉 했습니다만은 그 방법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셀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셀 배열 이름을 CELL이라고 하고 M, N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M by N 셀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 셀 이름 그러니까 C 어레이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이렇게 셀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위에처럼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셀 M 곱하기 N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셀 M이라고 하면요. 이건 그냥 차원이 똑같아요. M by M 셀을 생성하는 겁니다. 네. 간단하죠? 네. 1번이나 2번 중에 그때 상황에 맞는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나 한번 보죠. 자, 셀 A라는 변수에 이 셀이라는 명령을 썼습니다. 셀하고 1,3이니까요. 어떤 셀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자, 이게 큰 덩어리 셀이라고 한다면요. 1, 그리고 여기 3개. 이쪽이 3개인 1, 2, 3, 3개인 이런 셀이 만들어지겠죠. 이거 각각 하나가 셀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도 보면 셀 A라는 것은 1 곱하기 3 셀 배열이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일단 만들기만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죠. 들어있는 건 현재 비어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비어있는 데다가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일반 배열처럼 하면 됩니다. 자, 여기 2번 내용 보시죠. 이렇게 셀 A의 1,1 자리에는 자, 괄호를 보세요. 괄호가 이 괄호예요. 셀이니까. 그쵸? 1,1 자리에는 24를 집어넣어라. 11 자리라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1 곱하기 3 셀 배열에 첫 번째 자리 24가 들어갔어요. 내가 24라고 지정했으니까요. 여전히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거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보세요. 셀 A의 두 번째 자리. 자, 아까는 왜 1, 2라고 해놓고 이번에 2라고 했냐? 네, 우리 배열도 그렇잖아요. 일반 배열에서도 일반 배열을 뭐 A라는 배열이 있다 치면 배열이 이렇게 원소가 3개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 원소를 가리키려면 A에 그냥 1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또 뭐가 같아요? A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행이 하나니까. 이 앞에 행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렇게 1, 1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1로 써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두 번째 것도 보세요. 이 두 번째 것도 이 위치도 A의 두 번째 거라고 해도 되고 A의 1번 행의 두 번째 열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행이 하나일 때, 벡터일 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면요. 두 번째, 셀의 두 번째 거, 자, 2도 이겁니다. 여기에는 셀 어레이라는 문자열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두 번째 셀 어레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갔고요. 다음, 세 번째에는 692라는 배열을 넣어라. 벡터를 넣어라. 네, 그랬더니 1 곱하기 3 더블 이 자리에 692는 보이지 않지만 1 곱하기 3의 더블형 배열이다. 네,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일반 배열하고 벡터나 행렬에서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앞에서 배웠던 거. 근데 다만 이 모양을 해준다는 것, 그 차이, 네,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셀 인덱싱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건 별게 아니고요. 그냥 셀의 어느 위치를 나타낸다라는 걸 할 때 쓰는 방법인데 배열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 인덱싱이라는 게 배열에 어떤 특정한 위치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배열도 마찬가지고 셀 배열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지정하는 거하고 내용을 지정하는 게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셀 인덱싱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은 특정 위치의 셀 자체,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셀이다, 셀 자체를 지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컨텐츠 인덱싱이라는 것은요, 특정 위치 셀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을 지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보시면 이제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 셀이 이런 셀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네, 그럼 이 셀이 지금 3개죠. 3개 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름을 내가 CA라고 했다고 치죠. 그럼 요걸 두 번째 거를 내가 한번 지정을 해보죠. 그러면 CA에 자 이렇게 했을 때하고 CA에 이렇게 했을 때하고 괄호를 어떤 걸 사용했냐에 따라서 매트랩에서 인식하는 게 다릅니다.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데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배웠죠. CA의 2라고 하면 두 번째 자리에 들어있는 이 내용, 이 안에 예를 들어서 15라는 숫자가 들어있다고 치면요. 이 안에 15라는 숫자가 들어있다고 치면 이것은 15라는 숫자 자체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CAE라고 하면은 이렇게 괄호가 이 괄호를 쓰게 되면요. 이 안에 들은 내용이 아니고 두 번째 있는 셀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셀 자체. 예. 그래서
약간 좀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지정을 하느냐 아니면 셀 자체를 지정하느냐,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동그란 괄호를 썼을 때, 예, 이런 괄호를 썼을 때는 두 번째 있는 셀 자체이고, 이런 셀에서 쓰는 이 중괄호를 썼을 때는 셀의 내용을 가리킨다 라는 거, 이 차이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요. 예를 보시면은 이게 이 얘기구나 하고 이제 아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내용 보시죠. 자, 셀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셀 자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셀이 있고요. 세 개로 이루어진 셀입니다. 자, 이거 이름을 이제 그냥 셀 A라고, 셀의 이름을 셀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 보시면 셀 A의 1이라고 우리가 이런 괄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셀 자체, 첫 번째 있는 셀 전체 덩어리,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셀 2라고 하면 이거 전체 덩어리, 이거 전체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괄호를 썼을 때는 이것의 결과는 형이요. 이것의 결과는 이거는 셀이에요. 셀형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셀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사용상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죠. 자, 셀 A를 289 hello 45라는 세 개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2번으로 가시죠. X를 셀 A 1번이라고 했어요. 즉, X라는 것은 첫 번째 있는 셀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X라는 것은 1 곱하기 1 셀 배열로 결과가 나옵니다. 위로 올라와서요. 자, Y라는 것을 셀 2로 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1 곱하기 1 셀 배열로 결과가 나오고 Hello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밖에 보이죠? 이렇게 괄호로 묶어진 거 셀 자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Z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있는 셀이고요. 네, 셀 배열이고 자, 45라는 숫자가 그냥 일반 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작업 공간에서 확인해 보면 X, Y, Z는 다 1 곱하기 1 셀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사용하는 거 보죠. 자, 셀 A의 1번을 월드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셀이 이렇게 이쪽에다 그리죠. 자, 이렇게 셀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셀에다가 내가 월드라고 집어넣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때 집어넣을 때 주의사항이 셀 A의 1번, 자, 괄호가 이 괄호죠. 1번 셀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니까 이쪽 우변 쪽도 셀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예. 셀형 데이터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그냥 셀형 데이터로 안 쓰고 월드라고 이렇게만 쓰면요. 이거 에러가 나요. 그 아래에 바로 그 얘가 나와 있는데요. 2번 한번 보세요. 셀의 1A, A의 1이죠. 자, 이 괄호를 썼어요. 자, 그러면 이게 셀형이잖아요. 우변을 봤더니 우변은 셀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배열이에요. 그죠? 일반 배열형이에요. 그러니까 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차가 났어요. 오류가 났어요. 변환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즉, 좌변이 셀형이기 때문에 우변도 내가 뭘 바꿀 때는 셀형으로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셀 A의 1, 첫 번째 셀은 2, 3, 4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보세요. 이렇게 셀이라고 명시를 해줬죠. 그러니까 네, 아무 오류가 없이 첫 번째 셀로 잘 들어갔습니다. 자, 4번 보시면은 셀 A3은 셀 A2, 두 번째 있는 셀 데이터를 세 번째에다가 넣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둘 다 두 번째, 세 번째가 헬로우라고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배열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만 어떻게 하느냐만 주의하면 일반 배열에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인덱싱은 이것은 셀 자체가 아니라 이제 셀 내용을 가리키는 건데요. 바로 이제 아래로 가보시죠.
좀 전에 했던 거, 첫 번째 셀, 네, 셀 자체 289, 두 번째 셀, 셀 자체 헬로우, 세 번째 셀, 셀 자체 45인데, 자, 아래쪽 보시면 셀 A하고 괄호를 이 괄호를 썼어요. 이 괄호. 첫 번째 있는 내용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셀이 아니고 그 안에 들은 내용이니까 어레이가 돼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hello라는 문자열 자체, 네, 문자 배열 자체. 세 번째도 45라는 숫자 자체가 되는 거죠. 형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예를 한번 보세요. 어, 셀 A라는 것을 이렇게 똑같이 앞과 똑같이 지정을 했고요. 자, A는 셀 A의 1이라고 있습니다. 자, 혹시 잘 안 보이실지 몰라서 크게 쓰면요. 셀 A의 요 괄호예요. 이 괄호를 쓰고 1. 첫 번째 있는 것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289라는 값이 나왔는데요. 그래 A의 형이 작업 공간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A는 289라는 그냥 1 곱하기 3 크기에 그냥 그 더블형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B는 이제 1, 2. 자, 두 번째 있는 거 그냥 헬로우라고 나왔는데 이거 그냥 문자열이에요. 세 번째 있는 거 그냥 45라는 그냥 일반 숫자예요. 즉 이런 괄호를 썼을 때 나오는 결과는 그냥 1셀이 아니고 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문자 배열이든지 뭐 숫자 배열이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사용을 할 때도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보시죠. 셀 A하고 1, 괄호를 2 괄호를 써서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변을 월드라고 그냥 문자열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만약에 좀 전에 했던 예에서 셀 1 이렇게 해서 월드라고 하면 어때요? 이거 오류가 나죠? 이거 안 되는 거든요. 요 괄호를 썼을 때는 이렇게 셀형으로 묶어줘야 됐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예,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쪽 우변을 셀로 해주면 안 되고 그냥 똑같이 그냥 그 해당되는 형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또 이렇게 3번에 세 번째 위치에 첫 번째 위치에 내용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세 번째 내용에 첫 번째 내용이 들어가라. 이런 얘기죠. 네. 자, 잘 이해가 되셨나요? 요렇게 한 거하고 요렇게 한 거하고 차이. 요것의 결과는 셀이다. 이것의 결과는 그냥 셀이 아니고 일반 이건 그냥 셀이 아니다. 요 차이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 괄호 사용하실 때 이 두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약간 조금 더 생각해야 될 예, 거 한번 보시죠. 자, 셀 A라는 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매트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요. 단어가 들어가고요. 4, 8, 10이라는 벡터 그리고 23이라는 스칼라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X라는 것이 셀 A의 두 번째, 세 번째인데 괄호가 좀 다르죠. 자, 좀 크게 한번 써볼게요. 셀 A에 2 그리고 여기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헷갈리는데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먼저 이거 지우고 생각해 볼게요. 자, 셀 A의 두 번째 거라는 건 뭘까요? 자, 이렇게 된 건 내용이라 그랬죠. 내용. 셀라는 두 번째 있는 것의 내용이라는 뜻이죠.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인덱스거든요. 두 번째 인덱스의 내용이니까 이것만 따지면 이건 뭐예요? 내용이니까 4, 8, 12라는 이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것은 셀 A에 자, 두 번째에 그리고 3이었죠. 자, 이제는 내용이니까 4, 8, 10이라는 것은 일반 그냥 벡터잖아요. 일반 벡터의 세 번째 거란 뜻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이건 그냥 12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 자리에는 12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자, 그게 맞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건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좀 지우고 갈게요. 그 아래쪽 거 보시죠.
자, 두 번째는 셀 A의 1의 4를 요 자리를 L이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라는 것이거든요. 요것도 순서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셀 A의 1의 4거든요. 그럼 먼저 이 부분 한번 살펴보죠. 이 값의 결과는 뭘까? 첫 번째 것의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은 매트랩이라는 글자죠. 그래서 MATLAB라는 글자 자체가 될 거예요. 그것의 네 번째 자리에 있는 데이터니까 1, 2, 3, 4. 네. L이라는 이 숫자가 글자죠. L이라는 글자. 요건 L이라는 글자가 될 겁니다. 이 글자를 그렇죠? 이 글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문자 L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문자 L이었는데 이걸 대문자 L로 치환을 해라.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을 하고 나면 아마도 이렇게 될 거예요. MAT L AB 이런 식으로 여기가 대문자로 바뀐 거죠. 이렇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것도 보시죠. 자, 세 번째는 자, 요거 그냥 그대로 좀 쓸 일이 있네요. 네. 자, 세 번째는 이건데요. 마지막에 2부터 4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2부터 4까지. 자, 셀 A의 1번은 조금 전에 봤듯이 MATLAB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니까 자, 요게 1이고 이게 두 번째죠.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네 번째죠. 그래서 요건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부터 네 번째니까 A, T, L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위에서 고쳐놨으면 대문자 L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순서대로 봐주시면 돼요. 네. 별거 아니죠. 네. 한 단계만 우리 일반적에 배웠던 배열에서 그냥 한 단계만 더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